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은 그냥 싹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술에서 1,200만 원 들었고, 그렇게 큰 금액을 아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물건에서는 최소한으로 거의 수리비를 항상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리비를 한 보람이 또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그래도 공실이 그렇게 길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시세로 잘 네.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약을 네,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월세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세입자한테 이제 계약하기 전에 미리 다 양해를 구하고 대처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또 그 인테리어 그 실장님한테 다 받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노하우,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마무리돼서 이제 계약까지 잘 되지 않았나. 수리비는 이거 완전 올수리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완전 난리 난 집이었던데. 네, 완전 난리 난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그래서 수리를 샤시 빼고 다 한 거죠. 샤시 빼고 다 했습니다. 수리비 한번 여쭤봐도 돼요? 총 1,200만 원 들었습니다. 아, 많이 쓰긴 했구나. 많이 썼습니다. 뭐 보통 영상에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이면 속으로 계산, 이 정도면 중고로 한 소나타 정도 지금 살 정도의 그 아, 그렇죠. 우리한테 1200이면 1,200이면 진짜 큰 편이긴 하지. 그쵸, 상당히 큰 돈이어서 이제 네. 제가 또 뭐 이사를 또 가야 됐어서 되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집을 제대로 수리를 안 하면 핸디캡이 너무 많은 입지고 맞아요. 상황인데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멀리 보면 맞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 이왕 하는 김에 할 수 있는 선은 그냥 싹 다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수리에서 1,200만 원 들었고, 그렇게 큰 금액을 아마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물건에서는 최소한으로 거의 수리비를 항상 드리긴 했는데,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리비를 한 보람이 또 있었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그래도 공실이 그렇게 길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그래도 너무나도 좋은 시세로 잘 네. 받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를 이번 주 일요일 날 계약을 네, 한다. 네. 그래서 거기에 월세는 얼마를 받는 거예요? 500에 70. 아, 그 시골에. 그 시골에.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얘기라고 생각. 보통 시세가 500에 35 정도 됩니다. 말하는 게 다들 어. 35, 40 그렇죠. 정도로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외곽 지역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로잡히기가 되게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시골인데 집값도 싼 이유가 당연히 있는 게, 이거 월세 누가 살겠어 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동네인데, 그런 집에서 500에 70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사실 선생님 말씀 듣고도 오늘도 놀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외곽 지역에 월세 나가는 거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이건 충격이란 단어가 저는 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500에 70을 받는 건데 한 달에 이자는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이자가 지금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지금 금리가 그래도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예전보다는 되게 높은 편은 맞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 높을 때여가지고 네. 제가 6.4%에 제가 고정으로 받았거든요. 아, 작년 또 하반기에 네네네. 낙찰 받은 거니까. 네. 금리가 이제 한참 제일 피크일 때. 제일 피크일 때에서 6.4%니까 그래도 7% 안 간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거의 뭐 마이너스 통장 금리 정도 막 돼버리니까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대출 금액이 제가 4,900인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 정권은 뭐 다 3% 막 이럴 때니까 그렇죠. 인천에서 하는 거는데 네. 6.4%는 2배인 엄청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월세를 이렇게 높게 받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자가 그 정도는 뭐 낼만. 그러네요. 그럼 거의 한 40만 원 후반은 남는 거네요. 50만 원 돈이 거의 남는 거의 거예요. 그 정도가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1200만 원의 수리비를 썼지만 드릴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 거라고 생각이 네, 드네요. 이게 이래서 올수리 하는구나 약간 이런 그것도 느낌이, 맞아요. 그런 네. 마음이 좀 그리고 들고. 올수리한 집은 좀 자신이 있어요. 그렇죠. 내놓을 때. 내가 좀 배짱을 부리더라도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 좀 기다리지 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저희가 이제 업종이랑 좀 연관이 좀 되는 게, 저희 업종도 그러니까 PT 가격이 회당 뭐 얼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설이 좋은 데는 회당 뭐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회당 뭐 4만 원, 5만 원 뭐 저처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시설 차이도 되게 커요, 사실은. 또. 개인 PT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적인 네. 그런 시설. 네, 근데 인테리어. 그것도 고객 입장에서는 판단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회당 뭐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7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게, 선생님의 꼭 역량 때문만은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외관이라든지 시설, 내부 기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떤 10만 원, 20만 원 엄청 큰 차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되게 그
금액이. 그러네요. 근데 그게 되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올수리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좀 느꼈어요. 맞아요. 아, 이게 되게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만 포장지도 그에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요소구나. 그걸 맞아요.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쩌면 아내를 올수리한 부분에서도 월세를 좀 더 잘 받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 특히 신축 빌라는 어떤 지역에 있더라도 엄청 비싸더라고 다 월세가.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이번 주에 계약을 하면 잘 마무리가 또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넘어가시죠. 거주지 이제 넘어가는 쪽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네. 왜냐면 이게 좀 연관이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얘기니까 도움이 좀 거주지는 서울 서쪽에 꽤 오랫동안 거주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4년 좀 넘게 있었으니까. 일하시는 것도 그쪽 근처에서 네. 하시는 거니까. 네. 근데 갑자기 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 주거지는 또 옮기게 되는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종로에서 촬영했을 때 집 구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서울에서 월세를 거주할 수 있는 방법, 뭐 월세를 받아서 월세를 이제 살면 된다. 약간 그걸 이야기했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서울 아파트 월세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시세적으로 살기가 더 힘들겠구나, 거주하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던 게 이제 인천이랑 뭐 김포, 일산 이쪽이었는데 선생님도 지금 주거의 부담이 약간 불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내가 서울을 고집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차라리 경기도 쪽으로 나가는 게 일하는 거랑도 큰 지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네. 결론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유가 있는데 이사를 간 이유 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사실 투자 때문에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왜 목돈이 묶이는 것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그러니까 공매도 있고 경매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공매의 장점이 내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아도 또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가장 공매의 장점이고, 경매의 단점이 경매가 자주 가기가 힘들다. 이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를 고민을 하다가 이 단점을 어떻게 상쇄를 시킬 수 있을까? 이 자주 갈 수 없다는 이 단점을 그 옆으로 가자. 법원 옆으로 이사를 가자. 맞아. 그러면 내가 네. 자주 갈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일산으로 가는 이유가 사실 그래요.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선생님하고 나랑 똑같은 거야. 네네. 나도 서울 서쪽에 거주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쪽을 고집한 시기는 회사 다닐 때부터 여기를 왔던 거고, 나는 회사 다닐 때 과천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직원들은 전부 다 그 과천은 좀 비싸니까 안양이나 수원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결혼을 하면 다 그쪽으로 갔거든. 근데 나만 여기를 왔어요. 그 영등포 쪽으로 처음에는. 그 이유가 왜였냐면 투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